이번 다음 주가 기대되는 핫테마 업종 교육으로 뽑아 주셨습니다. 예, 그렇죠. 일단 11월 10일이 농업인의 날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날이 이제 소위 말하는 가래떡 데이라고 하는 날이 있고 또 15일인가요? 목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이 수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14일인가요? 그날이 수능이 있어서 그런지 일단 교육 테마를 뽑으신 이유, 선정하신 이유, 핫 테마로 선정하신 이유 한번 여쭤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11월 11일 날 중국 광문제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소비주 같은 게 전 방송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네. 예, 그래서 이제 14일 날 수학 능력 시험이 있거든요. 예, 있는데 이제 그 교육주를 뽑아왔는데 그냥 일반적인 이번 그 흐름이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마 뽑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워낙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말들이 많았죠. 말들이 많았고 저도 사실 이 테마를 뽑기 위해서 비슷한 연배 그 제 아들내미한테 좀 물어보고 뽑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네. 네, 물어보고 뽑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연합고사를 본 때이기 때문에 요즘 이제 대학 입시에 대해서 아들내미도 어떻게 해서 들어갔고 하는지 제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어떻게 해서 몰랐는데 요즘 보니까 거의 다 이제 수시하고 정시하고 그렇죠. 있는데 예, 정시로 들어간 인원보다 수시로 들어간 인원들이 많았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걸 이제 뽑기 위해서 통계를 쭉 뽑아 보니까 수시하고 정시하고 비율이 보면은 수시가 한 80% 정도 들어가고 정시가 한 20% 정도. 네. 정확하게 정시가 24%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네.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거의 다 이제 보면은 이 수학 능력 시험을 보지만 그것보다 내신 성적이라든지 종합 그 활동부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을 해서 수시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이 노출이 많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정시를 갖다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사실상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쪽에서는 대단히 혼란스럽죠. 왜 그러냐면 그렇죠. 지금 그 학생 종합부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정확하게 내신하고 그다음에 활동하고 학교 활동하고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고 그걸 준비를 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청와대 쪽에서 오더가 내려오니까 상당히 혼란스럽고 이제 교육부 쪽에서도 원래 이제 학종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이게 선발을 이렇게 치르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정시를 확대해라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니까 교육 체계의 어떤 근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 바뀔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걸 뽑아온 이유는 저도 이제 이걸 뽑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11월 달에 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께서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발표한 내용 말고 네, 그러니까 새롭게 세부적으로 이제 발표할 내용이 있을 걸로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다시 확인을 해봐라라고 하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교육 관련주 특히 이제 온라인 강의라든지 그다음 학원 사업을 하고 있는 쪽이라든지 네.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좋습니다.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교육 테마. 사실은 교육 테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긴 하지만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중에는 상승 여력입니다. 교육 테마가 과연 상승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가 궁금해지는 여력인 게 교육 테마가 그렇게 크게 뭐 급등을 한다든지 아주 좋은 모습을 뭐 꾹 보여준다든지 뭐 바이오주 같이 뭐 임상에 성공을 했을 때 어떤 큰 시너지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부에서 교육만은 또 빠르게 건들지 않는 그렇죠. 정책적으로도 많이 손을 대지 않는 사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 테마의 상승력은 과연 어느 정도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그래서 이제 이 교육주 중에서도 이게 종목들을 제가 지금 한 5개 정도 이렇게 쭉 네. 뽑아봤죠. 메가스터디, 메가 MD, 애니 능률, 디지털 대성, 비상교육 뭐 이렇게 해서 또 쭉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온라인 강의라든지 학원 강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원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유아라든지 내지는 또 출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냥 교육의
그냥 타이틀화 뭉쳐 있는 종목군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옥석가리기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만약 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께서 정시 쪽에 조금이라도 이제 무게 중심을 둔다. 지금 이제 정시에 대한 비율이 대충 한 20% 정도 되고 네. 수시가 한 80% 정도 되고 스카이 같은 경우는 거의 50% 이상이 지금 확종을 해서 가는 상황이고 일반 대학도 그러니까 명문대 17개 대학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만약 거기에서 정시 수시 비중에서 정시 비중을 조금이라도 늘린다라고 하면 저는 또 판도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한간에 들리는 소문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지금 자사고 문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국제고 그다음에 외고. 예, 이런 쪽을 지금 또 없앤 쪽으로 지금 교육 정책이 지금 바뀌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자사고 외고 그다음에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서울 외곽 지역에 좀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없어지게 되면 그쪽에 나갔던 그 인구들은 다시 서울 쪽으로 뉴턴한다. 그러니까 학원가라든지 이런 쪽에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벌써 들리는 소문이 대치동이나 네. 유명 학원가에 있는 쪽에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문들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보가 상당히 이제 저는 그 정보가 빠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께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중요하겠지만 수능 끝나고 나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14일 끝나고 나면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여부에 따라서 교육 관련주들이 한번 비상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또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고 있고 그 중에서 딱 옥석을 딱 가려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종목들이 교육 관련 테마의 어떤 옥석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될까요? 좋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 종목씩 한번 살펴볼까요? 한 종목씩 한번 한 종목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이 들어와 있는데 이 종목을 먼저 상담을 해주시고 한 종목씩 살펴보는 게 좋겠죠. 메가스터디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스터디입니다. 매수가가 13,700원, 비중은 20%입니다. 매수가 회복 중입니다. 어디까지 오를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메가스터디 어떻게 보시나요?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옥석을 가린다라고 했는데 가장 1번 테크닉 저는 사실 메가스터디만 좀 이제 보고 있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그 뭐 이번에 이제 교육 정책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제껴놔 놓고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만 가지고 한번 봐도 지금 주가는 저는 싼 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작년도에 매출이 1,346억 정도 나왔거든요. 거기에 이제 영업이 63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메가스터디는 적자에서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 54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만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전년도 수준에 거의 한 10억 정도, 9억 정도 모자라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3분기하고 4분기하고 실적이 좀 더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전년도 수준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잠시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요 내용이 나오기 전부터 해서 이미 주가는 위쪽으로 지금 터닝 포인트를 잡으면서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이쪽은 이제 학원 온라인 강의라든지 학원 강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교육부의 정책 변화가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자체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가를 굳이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5,000원대 초반 정도,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좀 뭐 하시든지 안 그러면은 가지고 계시면 이제 홀딩을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가스터디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메가스터디를 포함한 5종목, 이제 한 종목씩 어떤 종목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MD 이것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어떻게 보시나요, 메가MD? 근데 이제 요 메가MD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같이 좀 그냥 앞에 우리 어떻게 보면 이게 주식은 좀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메가 같이 붙어 있거든요. 메가스터디, 메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보면은 같은 건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하는 사업은 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이번에 이제 발표한 거는
대학 입시입니다. 대학 입시. 근데 이쪽은 뭐냐면 의학, 지의학. 네. 그러니까 그 약학 대학이라든지 전문 대학은 있죠. 음. 이쪽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하는 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옥석을 좀 저는 가릴 필요가 있다. 정확하게 좀 가려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뭐 수익성은 보면은 작년도보다는 분명히 낮습니다. 네.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19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 2분기까지 29억 나왔으니까 뭐 실적만 가지고 본다도 더 좋다라고 이렇게 봅니다만 오히려 이제 정확하게 교육 정책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도주 위주로 만약에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반등이 나오면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4,3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메가 MD 살펴봤고요. 다음에 애니 능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 능률. 이게 학습지라고 저희가 보면 맞는 건가요? 그렇죠? 예, 학습지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학습지 업체. 애니 능률 같은 경우는 도서, 출판, 음반, 네. 녹음, 테이프, 뭐 학습지 음.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정부의 교육 정책 변경이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같이 관심은 잃었습니다. 이게 교육주를 찾아라. 왜 그러냐면은 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메가스터디가 뭐 대장이다. 메가스터디 쪽에 붙어야 되는데 그쪽이 많이 올라가 버리면은 들어오는 종목을 찾다 보면은 이제 약간 처지는 종목들 네. 주변 종목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종목이 이제 애니 능률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애니 능률은 작년도 22억 적자가 나왔고 올해 지금 반기 적자도 지금 한 12억 정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올해 이제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이제 주도주가 올라왔을 때 같이 올라왔을 때 비중을 좀 줄여 나가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애니 능률 같은 경우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림은 이렇게 해서 추세 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다음 주에 만약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700원, 800원 정도 여기에서 비중을 좀 줄여 나가는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은 디지털 대성입니다. 예. 대성 저도 굉장히 친숙한 대성. 저도 대성 거기 학원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디지털 대성 어떤가요? 디지털 대성 또 여기서 또 대성을 얘기하니까 또 기분이 좀 묘하네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만 공부를 잘 하신 거예요. 공부 쪽과 인연은 좀 일단 디지털 대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노량진에서 학원 다녔거든요. 네. 근데 대성 학원에 들어가는 성적이 좀 돼야 들어갔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학원도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 공부가 조금 좀 덜 된 분들은 대성학원 못 다녔습니다. 그래요. 어찌 되었던 디지털 대성 네.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같은 메가스터디하고 같은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각인이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뭐 하고 하면은 지금 이제 메가스터디 이게 딱 각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갖고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사실 이번에 이제 교육부 정책 변경이나 이런 내용이 나왔도 별로 이제 오르지를 못했어요. 주가 흐름 보니까. 그런데 이제 실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작년도에 126억 정도 나왔고 올해 지금 나와 있는 게 한 82억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 나머지 이제 3분기하고 4분기하고 실적을 보태면 작년도 수준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되고 만약에 이제 아까 이제 학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을 온라인 교육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다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조정 나왔을 때 저는 좀 매수하든지 가져가도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한 9,8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비상교육. 비상교육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비상교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 그다음에 학습 교재, 출판 서비스 뭐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이런 쪽 서비스를 하는 회사고 실적 자체가 재작년에 실적이 258억 정도로 해서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103억 정도가 나왔고요. 올해 이제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반기까지 나온 실적이 2억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연초에 FM 가이드나 이런 쪽에 보면은 380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전혀 실적이 지금 뒷받침이 안 돼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실적에 대한 내용들 이 부분이 이제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오면 한 8,900원 정도 그 정도로 좀 보시고 비중을 조금 줄여 나가는 전략. 지금 뭐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이지만 그렇게 보겠습니다.